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프리미엄 전기차가 아니다, 중국 전기차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이거는 의심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아무리 뭐 중국 자동차다 의심하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팅 값을 의심하거든요. 중국에서 생산은 맞지만 중국인들이 다 모든 걸 세팅하진 않습니다. 이 부품들도 여러 나라에서 가지고 오고 여러 협력사들의 장점들을 살려가지고 만들어낸, 장점들을 다 모아서 만들어낸 차량이라는 거죠. 너무 선입견으로 보면 정말 좋은 차를 안 좋은 차로 오해할 수가 있다. 네, 안녕하세요. AA오토 소변호입니다. 자, 오늘은 EX90의 시승 행사 날입니다. 올해 가장 더운 날씨에 이렇게 뜨거운 차량을 시승하고 있는데, 볼보의 EX90을 순수 전기차로 만들어낸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XC90이랑 거의 흡사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막혀 있죠. 네, 막혀 있는 거 빼고는 거의 흡사하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XC90이랑 똑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전기차 플랫폼으로 새롭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승차감이 더 기대가 되는 거죠. 앞모습은 똑같이 EX90 이번에 나왔잖아요. EX90이랑 디자인은 똑같은데 SUV 형태로 조금 더 늘려놨다, 키워놨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휠을 딱 보자마자 느끼는 건 뭐냐면 BMW X5 휠이랑 거의 똑같지 않아요? X5, X6에도 이런 휠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형태의 휠로 들어갔습니다. 이 휠이 들어가니까 왠지 차가 조금 더 비싸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런 느낌이 나긴 하죠. 확실히 플래그십이라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65에 40R 22인치 휠입니다. 지금 트림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했어야 되는데, 플러스 그리고 울트라, 그 다음에 퍼포먼스입니다. 지금 퍼포먼스에는 이렇게 22인치 휠이 들어가는 거죠. 퍼포먼스는 이제 500만 원이 비싸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안에 보시면요,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도 굉장히 큰 브레이크랑 디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출력 자체가 680마력이다 보니까 680마력의 힘을 쏟아줘야 되고, 그리고 막아줘야 되니까 이 정도의 스펙이 들어가야지만 이 2.7톤의 이 거대한 덩치를 끌 수 있을 겁니다. 자, 옆에를 보게 되면요, 디자인은 XC90이랑 크게 다른 건 없죠. 매끈하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블랙 컬러가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윈도우 크롬 라인이 전체적으로 다 블랙, 그리고 B필러 라인도 블랙, 이렇게 다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포인트는 이제 크롬으로 준 거죠. 그래서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SUV 스타일인데, 이 볼보를 보게 되면요, 강인한 SUV의 느낌보다는요 좀 스마트한 SUV, 그리고 안전한 SUV, 그리고 뭔가 튼튼한 SUV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뒷모습을 보게 되면 외건의 느낌도 나기도 하죠. 그래서 전고 자체가 상당히 높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SUV랑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뒷모습을 보게 되면요, ES90을 딱 멋있게 SUV 형태로 만들어낸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여는 버튼은요, 번호판 위에 바로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동으로 열리게 되고요. 이 정도 공간 나오게 돼요. 지금 이 모델은 7인승이다 보니까 뒷좌석 3열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작다. 근데 요게 있어요. 에어 서스펜션이다 보니까 짐을 내가 실을 때 차가 높아요. 그럼 차체를 내리면 됩니다. 지금 이게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내려볼게요.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와, 휠을 거의 덮을 만큼 이제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올려보겠습니다. 서서히 올라가는 거 느껴지시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작동을 잘하고 있다. 자, 일단은 저희가 가볍게 한번 둘러봤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시승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가시죠. EX90의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폴스타 4를 시승하면서 이 고속에서 운행했을 때 약간 그 직진성에 대해서 좀 불만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프리미엄 전기차가 아니다, 중국 전기차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능에 대한 부분을 좀 약간은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해소시켜 보고자 고속도로로 한번 올려서 이 차량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스펙은 다들 아실 거예요. 680마력입니다. 와, 680마력이면 제가 앞전에 X6M을 탔거든요. 그게 630마력이었어요. 그 마력을 초과하는 680마력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출력입니다. 물론 뭐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마력대를 자랑한다고는 하지만 1000마력까지 솔직히 뭐 팀에 필요할까요? 사실 그걸 일반인들이 과연 도로에서 그렇게 느끼면은
과태료가 나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마력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이 아니더라도 진짜 고출력을 느끼는 그 순간이더라도 1000마력까지는 필요할까? 그냥 약간 그런 거죠. 경험을 할 수 있는 수치이지 이거를 뭐 느껴볼 수 있는 수치? 그리고 즐기는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GLE 53AMG도 400마력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600마력대면 진짜 초고성능의 SUV의 마력대를 다 즐길 수 있는 출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사가 발표한 이제 제로백 수치 같은 경우에는 4.2초 정도로 나와 있기는 한데 4.2초면 솔직히 지금 우리가 911 같은 경우에도 3초대잖아요. 3초대, 4초대 초반 사실 그 영역이 굉장히 크게 와닿겠지만 패밀리카에서 4초대 초반이라고 하면요 스포츠카에서 그 느끼는 그 느낌 그 이상으로 출력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지금 일단은 시내입니다. 시내 뭐 국도 고속 이렇게 타볼 텐데 시내 운행에서 보여주는 이 출발감 악셀감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어요. 지금 모드는 일반 내연기관과 같은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행감으로 쭉 주행을 하게 되면 전기차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죠. 이게 최대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반 SUV를 타고 있는데 엄청 조용한 SUV를 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스티어링의 그립감도 너무 좋은 게 이게 투톤으로 돼 있잖아요. 투톤으로 돼 있어서 이게 분리가 된다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손에 땀이 좀 많은 편이에요. 지금 젖어 있잖아요.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요. 딱딱 감기거든요. 그리고 이 3스포크가 잡았을 때 딱 안정감 있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립이 나옵니다. 위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잡아도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잡아줘도 되고 양쪽으로 잡아줘도 되고 이 가죽의 질감도 너무 좋습니다. 만져보셔야 되는데 이거 진짜 그 앞전에 제가 ES90 행사에 갔을 때 한번 느껴봤잖아요. 이런 마감을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끝내줍니다. 이 하나하나의 디테일함, 섬세함, 그리고 마감의 선택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야 진짜 이게 1억 초반대에 누릴 수 있는 차량인가? 아니야 이거는 한 2억에서 한 3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즐길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감상할 수 있는 마감 소재인 것 같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지금 이 큰 등치 지금 얘가 무게가 2.7톤이란 말이죠. 무겁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신호가 변경될까봐 제가 살짝 아주 살포시 악셀을 밟았는데 갑자기 앞에가 들리면서 확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선 변경을 싹 해봤거든요. 했을 때 이 거동 자체가 바로바로 잡아줍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보통 저희가 시승을 했을 때 뭐 GLS, 뭐 X5, 뭐 GLE 뭐 여러 에어 서스펜션이 달린 이 무게가 좀 무거운 플래그십 대형 SUV를 제가 많이 운행해 봤잖아요. 이렇게 핸들을 확 돌렸을 때 이 차체가 바로 따라와주는 이런 느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바로바로 따라와 줍니다. 요거는 좀 감동이네요. 2.7톤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고 이 큰 차체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이렇게 더운 날이잖아요.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촬영 때문에 지금 에어컨을 한 22도로 맞춰놓고 풍량을 약하게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많이 더우세요? 괜찮습니다. 어떠세요? 충분히 이 정도면 뭐 에어컨도 좋습니다. 대표님 결정적으로 루프가 네. 이제 전자식 루프가 되면서 네. 이렇게 누르면 밝았다가 딱 어. 이렇게 2단계로만 조절이 됩니다. 뭐 이 정도면 됐죠. 충분하죠. 네. 없는 사람도 있는데요, 대표님 뭐. 테슬라요? 네네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 선쉐이드 정도는 좀 해줬어야 돼요.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 사고요. 보면 테슬라가 진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만들었구나. 이런 무더위를 생각을 안 해서 그냥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근데 가격이 또 가격이니만큼 근데 이거는 진짜 가격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선쉐이드는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속도로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 코너도 한번 돌아보고요. 야 보세요. 지금 스키드음이 막 났어요. 났는데 차체는 어떻죠? 안정적이었어요. 그죠? 타이어만 힘들어요. 차체에 대한 밸런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22인치 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승차감. 찌찌뽕.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벤츠 핸들링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근데 BMW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죠? 네. 그 두 가지의 장점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다 그냥 녹여져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시승에 이제 참석해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볼보가 하체 세팅을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새롭게 느꼈습니다. 볼보가 과거에 하체 세팅을 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좀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요 정도만 넣어 라고 해서 그냥 평범한 세팅을 해줬고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을 넣어줘도 이 편안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불편한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애매모호한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 세팅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편안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
이런 가속을 감당해내고, 그리고 또 하나 차선 변경 해볼게요. 그냥 칼같이 들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잘 해낼 수 있는 하체 세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가격이 1억 2천. 사실상 지금은 저희가 퍼포먼스를 타고 있지만 이 투라 정도만 가시면 모든 게 사실상 똑같습니다. 저는 그 퍼포먼스까지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것도 456마력입니다. 450마력을 우리가 공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지금 이거 680마력을 느끼려고 하면요,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다 쓸 수 있을까 싶어요. 절대 못 씁니다. 일반 고속도로에서도. 진짜 새벽 시간에 아무도 없는 고속도로인데 직진으로 그냥 쭉 뻗어져 있는 인천공항 가는 길, 거기에 가속 카메라 없는 그 구간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힘이지, 야, 이거는 다 느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고속도로에 왔으니까 크루징을 쭉 하고 있을 때 승차감이요, 이게 내가 지금 차를 타고 있는 건지 그냥 편안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여유롭게 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편안합니다. 여기가 고속도로인데도 사실 도로가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 범프 구간도 굉장히 많고요, 요철 구간도 많습니다. 이런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차가 흔들리면서도 그 흔들림을 바로 자세를 잡아줄 수 있는 이런 편안한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아주 즐거운 장거리 주행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크루징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보타를 해줘야 되는, 계속 온 신경이 여기에 집중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거의 없습니다. 직진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일자로 쭉 갔을 때 한쪽으로 차가 쏠린다든지, 그리고 중간중간 보타를 해줬을 때 그쪽으로 세심하게 가야 되는데, 예민하게 가야 되는데, 한 번에 급격하게 벌어지는 그런 핸들링을 갖고 있다면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의도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딱딱딱딱 편하게 운행을 해주다 보니까 운전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좋은 건 이거예요. NVH가 너무 좋아요. 풍절음이라든지 하체 소음들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속도를 우리가 체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100km예요. 어떠세요? 사실 이렇게 그냥 가면 한 7, 80km 정도? 지금 옆에 이거 100km로 가는 거거든요. 얘네들도 다 같이. 모든 차들이 느려졌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플래그십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조용하냐면요, 모든 유리가 이중접합입니다. 다 이중접합이기 때문에 MVHA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따라올 수 있는 차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은, 이제 전기차잖아요, 그죠? 전기차는 엔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소음들이 많이 들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억제하고 조용하게 만들어내는 노력을 확실하게 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소음들 있잖아요. 소음들은 우리가 잘 못 느껴요.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져야지만 딱 느끼는 요소이긴 한데, 이 차는 정말 조용합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겠죠. 진짜 플래그십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립니다. 그럼 뒷좌석도 굉장히 편하겠는데요. 조용하니까 일단. 이게 근데 세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단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SUV예요? XC90 제가 시승을 했잖아요. 걔는 일단은 힘이 많이 없어요. 얘에 비하면 좀 약해요. 그리고 하체 세팅을 아무리 얘랑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 느낌이 안 나요. 걔는 그냥 타보면 SUV예요. 약간 떠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얘는 바닥에 쫙 붙어가지고 아주 편안한 세단을 타는 느낌이랑 거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는 의심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아무리 중국 자동차다 의심하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팅 값을 의심하거든요. 중국에서 생산은 맞지만 중국인들이 다 모든 걸 세팅하진 않습니다. 이 부품들도 여러 나라에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세팅은 또 볼보의 고유의 그 장점들을 살리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여러 협력사들의 장점들을 살려가지고 만들어낸, 장점들을 다 모아서 만들어낸 차량이라는 거죠. 근데 저도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중국차라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선입견으로 보면 정말 좋은 차를 안 좋은 차로 오해할 수가 있다. 그 걱정은 조금 덜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다른 얘기 좀 하자면, 테슬라 어때요? 단일 모델로 지금 모델 Y가 1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플래그십 SUV 전기차도 볼보가 이렇게 잘 만들어냈단 말이죠. 근데 이 영역을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영역을 지금 침투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판매량을 보게 되면요, 플래그십 대형 세단, 아이오닉 9, 그리고 EV9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들도 가격이 사실 얘보다 저렴하긴 하지만 실제로 타보게 되면요, 이 정도의 느낌은 안 나요. 부족하단 말이죠. 그냥 공간으로 승부할 거예요?
나 무조건 크다? 나 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에어 서스펜션 요거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출력도 지금 얘는 여러 가지 성향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게끔 분리해 놨잖아요. 그리고 내부의 품질 다 하나하나 보게 되면 너무나도 고급스럽잖아요. 근데 아이오닉 9 그리고 EV9 이 정도의 감성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기아의 플래그십 SUV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무던히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가격을 더 다운시키던 아니면 상품성을 진짜 극대한으로 쫙 올리던 색깔을 좀 뚜렷이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이런 거 진짜 제가 원했던 거거든요. 뭐 버튼들 찾고 막 되게 어렵잖아요. 여기에 운전하다 보면 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 D드라이브에서 아래로 한 번만 더 내려주면 됩니다. 내려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뜨게 되죠. 이렇게 반자율 주행이 바로 걸리게 되는 거예요. 반자율 주행에 대한 기능을 테스트를 해보자면 이렇게 핸들을 놓고 쭉 가고 있어요. 여기가 계속 코너거든요. 코너의 중앙을 꽉 물고 갑니다. 코너의 중앙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계속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전혀 없습니다. 악셀을 밟게 되면 풀리는 게 아니에요. 풀리는 게 아니고 그냥 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고 악셀 떼볼게요. 떼면 우리가 초기에 세팅했던 그 100km로 다시 맞춰주게 되는 거죠. 대표님, 근데 분명히 전기차지 않습니까? 네. 회생제동의 느낌이 되게 강하게 오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얘가 정말 패밀리카로 좋은 게 뭐냐면 뒷좌석에 탑승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퍼포먼스예요. 아빠들은 달릴 수 있잖아요. 달리고 나서 악셀을 딱 떼요. 그리고 회생 제동이 걸리게 되면 진짜 뒷사람들 무리하면 토해요. 그 정도로 멀미가 납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자연스럽게 정말 내연기관이랑 똑같이 속도를 줄여가지고 뒷좌석 그리고 앞좌석에 이 승차감을 최대한 좋게 유지해 주는 거죠. 너무 좋아요. 사실 이 볼보라는 브랜드가 참 그렇습니다. 안전의 대명사였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는 안전 플러스로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 스마트함 그리고 더해서 폭발적인 성능 편안한 승차감까지 더해주는 팔방미인의 이제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진짜 디스플레이 사이즈 보세요. 얼마나 시인성이 좋습니까? 사실 가로의 사이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세로의 사이즈를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 이유가 차가 좀 실내가 넓어 보이는 듯한 느낌들이 좀 이렇게 들거든요. 여백의 미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공간성이 확실히 확보가 되고 운전하다가 지금 제가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운전하다가 이렇게 공조장치를 좀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리고 방향을 바꾸거나 할 때에는 여기 UI는 좀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바로 버튼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안전상의 문제로만 봤을 때는 공기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진짜 내가 공기가 안 좋다라고 느끼시면 요 밑에 집중 공기 정화 누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상등은 여기 밑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 위에도 있고. 대표님, 사이드미러 화각은 좀 어떠십니까? 프레임리스로 이제 디자인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고급스럽고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왜 이 사이드미러에 대해서 걱정을 좀 했냐면요, 너무 디자인에만 신경을 쓴 게 아닌가라고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운행을 해보더라도 보고자 하는 방향들이 정확하게 잘 보여집니다. 잠깐 저희가 휴게소에 들어가서 세워놓고 이제 뒷좌석에 대한 승차감을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요. 뒷좌석 승차감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게 인승이 6인승이랑 7인승 두 가지가 나옵니다. 6인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트가 독립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200만 원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건 이제 활용도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6인승의 활용도가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차량은 지금 7인승입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팔걸이는 지금 내려놓은 상태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어요. 뒷좌석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뒷좌석의 공간은 앞좌석이 좀 많이 당겨줘야지만 그래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놀란 게 뭐냐면 앞좌석이 보통 조용하고 뒷좌석은 시끄럽잖아요. 근데 뒷좌석에서 계속 이렇게 타고 있는데 소음이 진짜 없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와, MVH 진짜 제대로 잘 잡은 느낌이 듭니다. 뒷좌석은 굉장히 지금 조용하고요. 승차감이 진짜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리클라이닝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지금 이게 일자 90도에서 여기에서 각도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각도 조절을 최대로 하게 되면 뒤쪽으로 많이 제쳐지진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 각도고, 그리고 공간 좀 보여드릴게요. 주먹 한 두세 개 정도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 나와주고 있고, 이 정도로 넓다 보니까 패밀리카로 쓰시기에는 전혀 공간에 대한 부족감은 없다.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요, 시트를 살짝 이렇게 파놨어요. 다리가 이제 닿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쓰라고 이렇게 좀 파놨고요. 에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보존 에어컨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건 뒷좌석 통풍이 없어요. 3단계로 열선만 지원을 하고 있고, 뒷좌석에서 바라봤을 때 시야는 딱 각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SUV를 타봤을 때 뒷좌석에 시트 포지션이 껑충하게 높은 SUV가 있고 낮은 SUV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EX90 같은 경우에는 딱 그냥 표준이 되는 평범한 포지션입니다. 뒷유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넓게 쭉 빼놨기 때문에 개방감도 시원시원하고요. 그리고 여기 일부러 저희가 이 컵홀더의 활용도를 보기 위해서 병으로 된 음료수 준비해놨고, 캔커피 많이들 드시는데 이 사이즈가 딱 들어갔을 때 너무 좋습니다. 부드럽게 딱 들어가요. 이렇게 딱 들어가고, 얘는 살짝 흔들리고 이 정도. 그래서 웬만한 이제 음료들은 여기에 보관을 잘 할 수가 있다. 닫을 때는요, 이렇게 꾹꾹 이렇게 눌러주면 닫히고요, 꾹꾹 눌러주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모양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열리고 닫히게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뒷좌석 C타입 충전기는 2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이렇게 EX90을 긴 시간은 아니죠. 저희가 몇 시간 정도 시승을 했죠? 지금 한 두어 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2시간 이상 좀 시승을 하고 느껴보고 이렇게 만져봤는데, 야, 이 짧은 시간에 느끼는 그 임팩트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새로웠거든요. 세단보다 SUV가 승차감이 더 불편해야 된다는 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 상식을 깬 차량입니다. 승차감이 너무나도 부드럽고, 그리고 그 승차감이 부드러움 속에서 또 강하고, 그리고 핸들링 또한 굉장히 정교합니다. 모든 게 완벽한 차량을 오랜만에 좀 만나본 것 같아요. 항상 차량을 시승하다 보면 이건 되게 좋은데 이건 되게 아쉽다. 그래서 세상은 진짜 평등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EX90의 그 단점을 제가 굳이 이렇게 찾아보려고 해도 단점이 이렇게 제 눈에 이렇게 막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완벽한 SUV EX90을 만나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보다 여유로운 시승 일정을 잡아가지고 단점도 요밀조밀하게 좀 알아보고, 그리고 장점도 더 한번 찾아봐서 자세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거, 볼보 EX90의 뭐 특가 상품이라든지, 혹은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는 구매 꿀팁 방법, 저희가 자세하게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